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부지 공공분양주택 22가구에 대한 일반 공급 청약 접수 결과 총 2만 5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4만 2,374건, 거래액은 21조 4,360억 원으로 각각 11.5%와 20.2%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액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는 2026년 전국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파트에다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해 입주 예정 물량을 늘려 발표했으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어떤 칭찬은 기분이 좋다 못해 찡하게 와닿을 때가 있죠. 마음에 훅 들어오는 칭찬 한마디가 축 처져 있던 어깨를 활짝 펴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에게 들어온 칭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덕분에 투자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덕분에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갑니다. 와, 이런 칭찬 정말 찐 감동 아닐까요? 이 칭찬을 듣고 나서 더욱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에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속 시원한 해결사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수방사부지, 이번에 그 일반 분양 청약에 들어갔는데요. 1147대 1. 서울대 가는 것보다 서울에 새 아파트 받는 게 훨씬 더 어렵네요. 그죠? 자, 이번에 그 청약에 들어간 그 수방사부지 같은 경우는 그 노량진동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첨되시는 분들은 그냥 최대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경쟁률이 좀 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잠실에서 또 이제 신축 아파트 또 분양하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당첨만 되면 뭐 최소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세 차익이 또 상당 부분 또 가능해지면서 지금 신축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축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서울에 뭐 이렇게 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죠.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상당폭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내후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즉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제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항상 제가 이제 고민 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뭐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 뭐 소액 투자와 관련된 고민, 또 부동산 세금까지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점뿐만 아니라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100일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올해 부동산 전략 잘 세웠는지,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좀 집요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뭐 아파트 뭐 좋은 입지에 청약 받으려면요. 뭐 1000대 1이 넘어갑니다. 지금 뭐 강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마포에서 이제 일반 분양했던 이제 마포 일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뭐 400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심해지고, 그다음에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 청약해서 내 집 마련하기 로또 받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요, 우리가 돈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내 집 마련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이 또 재건축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지역도 신속이니 모하니 아니면 역세권 개발이니 여러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지역들 앞으로 이제 선정이 될 지역에 내가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고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발지에, 그러니까는 초기 개발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한금화를 나올 수 있는, 즉 향후에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지역까지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소액으로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자녀분 뭐 이제 소액 투자 이렇게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 그 지역까지 면밀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2638-3974번 또는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은 활짝 열려놓고 있습니다. 번호는 동일합니다. 02-2638-3974번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지금 빌라를 하나 보유 중이거든요. 아파트를 하나 보유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용산구 서빙고동의 네. 금호베스트빌이에요. 금호 베스티빌이요. 혹시 네네. 언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여기 35평형인데요. 네. 제가 2000년도에, 네. 2020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매입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이천동 한가름에서 전세 살다가, 네. 네, 그래서 요거 금호 베스티빌로 좀 옮겼거든요. 네. 그때 한 12억 4천인가 그때 그 정도 금액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거주 중이신 걸까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검색은 네. 마무리하셨고요. 지금 금호 베스트빌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어요.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가요? 지금 저희가 12억 4천인가 뭐 그 정도로 매입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17억에서 18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7억에서 18억. 예. 네네. 근데 여기가 네. 이제 단지가 소규모 단지잖아요. 세계동이라 네. 또 세대수가 단지가 좀 얼마 안 적죠. 되고.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또 저희 평수가 제일 작은 거거든요. 여기가 평수들이 조금 다 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뭐 좀 갈아타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계속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아, 가져가요? 예, 이거 매도하시고 어디 가시려고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 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랑요, 이제 지역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항상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요, 예, 대장주 옆으로 가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뭐 어떤 거냐? 네. 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울도 이제 부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서울에 이제 부자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사는 지역들이 비싸죠, 그죠? 네. 예, 비싸죠. 비싸면은 그 옆에 가면 돼요. 그 옆에 가면 따라서 네. 올라가거든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그 인접 지역의 영향을 상당히 받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대장주 못 가면 대장주 옆 지역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네.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서울의 그림을 보시면 자, 네.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장 부촌은 어디냐면요. 가장 부촌은 여기 지금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이고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반포 라인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서는 이렇게 반포,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자, 그다음에 강북에서는 여기 성수동 라인. 그죠? 네. 네. 예. 네.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용산 아니에요? 동부이촌동부터 한남동 라인이 네. 지금 네. 여기가 강북에서는 가장 부촌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러면 부천. 여기는 네. 지금도 현재 부촌이지만 앞으로도 영원한 미래의 부촌이에요. 그죠? 네. 자, 뭐냐? 왜 우리가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자들이 들어올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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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한다 그래도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거를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간단한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지금도 현재의 부촌, 앞으로 서울의 미래의 부촌은 강북에 2개, 강남에 2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미래의 부촌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가져가셔야죠. 좋은 지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희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예. 주변에 아파트 없죠? 네. 예, 근데 그것만 앞으로 있어요. 생기잖아요. 자, 보세요. 네. 자, 지금 또 금호 베스트빌이 지금 상당히 입지는 좋거든요. 지금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공원 바로 옆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앞에 또 네. 한강변도 가까이 있고요. 자, 근데 네.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 아닙니까? 그죠? 네. 자, 한남 뉴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중에 여기서 가장 대장주가 어디예요? 한남 5구역입니다. 한남 5구역. 네. 네. 한남 5구역이 공원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에서도 가장 대장주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제가 만약에 여기 입주했을 때 지금은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네. 나중에 입주가 되게 되면 제가 네. 봤을 때는 한남 2, 3, 4구역 같은 경우는 반포의 85% 정도. 예. 아. 자, 그다음에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반포의 100% 정도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반포의 100%면 그냥 33평 기준 50억대예요. 우리 시청자는 여기 소규모 단지지만 지금 너무 네. 싼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지역적인 아까 제가 이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강조를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무임승차 잘해라. 무임승차. 무임승차.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네. 있는데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져. 아니면 지하철이 생겨. 아니면 어떤 맞아요. 호재가 있어. 자, 이러면 내 돈 안 들어가고 주변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지금 금호 베스트빌 주변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용산 민족공원 앞으로 조성되죠. 그죠? 자, 민족공원 딱 네네.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수동에 우리가 하이엔드가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갤러리아 폴레,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트리마제. 근데 걔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숲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지금 네, 금호 네. 베스트빌 규모는 작지만 숲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자, 서울 숲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서울 숲 20만 평, 용산 민족공원 100만 평. 자,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장님 보유하고 있는 금호 베스트빌이거든요. 자, 아, 거기에다가 맞네요. 여기 앞으로 신분당선 그 뚫리는 신분당선 앞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예,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역 1단계 구간에서 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용산이 단점이 뭐였냐면 용산의 단점이 강남 바로 앞이었어요. 강남 바로 앞인데 이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남이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신분당선이 지금 동빙고동,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금호베스티빌 앞쪽으로 동빙고역이 생기잖아요. 네, 네. 예, 지하철까지 생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주변에 호재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현재 중심축이 아니라 미래 중심축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용산에서도 가장 부초는 어디냐면요. 가장 부초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그 한남대교 라인으로 해서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이태원동 일대. 그러니까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지금 용산에 가장 부의 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축이요. 또 하나의 부의 축이 생겨요. 어디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이쪽 동빙고동 쪽으로. 이쪽 반포대교 네. 쪽으로 또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네. 자, 여기에 지금 유엔사 부지 파크사이드 서울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네. 자, 얘가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나인원 한남이거든요. 근데 네. 최고가 아파트는 얘로 바뀌어요. 파크사이드 서울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수성구 부지 또 개발되죠. 그다음에 밑에 한남 5구역. 여기 또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그러니까 새로운 부의 축이 지금 이 녹사편 대로 쪽. 그러니까 반포대교 방향으로 또 하나의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나인원 한남에 있는 뭐 연예인들이 그 나인원 한남 팔고 이쪽으로 또 매입하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나인원 한남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이거 팔고 지금 이쪽으로 와요. 자, 뭐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요. 지금 부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왜 매도해요? 아니, 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세요? 스트레스 적어서. 아, 지금 제가 좋은 얘기밖에 안 해드렸는데. 혹시 약간 뭐 12억대 사갖고 지금 17억밖에 안 됐으니까 5억밖에 안 올라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대수도 적고 이래갖고 네. 올릴까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 꼭 갖고 써야 지역은요.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산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중심축이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쪽이 앞으로 가장 부촌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모든 개발 호재가 다 몰려 있잖아요.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파크사이드 서울,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까지 모든 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네, 네. 이걸 왜 팔아요? 갖고 가야죠. 네. 예, 가져가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속 시원하게 보유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여유가 없더라면 대장주 옆으로 가라.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중심축을 눈여겨보라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마음 편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02-2638-3974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방송을 자주 보는 시청자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방송 저번에 보다 보니까 네. 그 약수역하고 청구역 그 사이 그 신당동 그쪽이 좋다고 어디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동네에. 네. 그래서 부동산 가서 한번 물건을 봤는데 네. 방 3개 정도 되는 크기의 빌라가 한 92년, 93년 이때쯤 지은 거라고 연식이 좀 있는 건데 네. 그게 한 4억 5천 정도 되고 네. 전세를 끼면은 한 2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네.
이런 거 좀 투자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위치가 좀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네, 신당동 장- 부근이라는 거죠. 네, 장충초등학교 뭐 있는데 그 뒤쪽이었던 것 아, 같거든요. 그러세요. 일단은 네. 좀 연식이 있는 다세대 주택, 여유자금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설명드렸으니까요.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 한 1억대 뭐 초중반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네네. 오르긴 했나 보네요. 그죠? 네, 그런 예.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예. 근데 여기서 지금 2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 신당동 일대에서요. 네. 2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까 보신 여기 장충초등학교 근처밖에 없어요. 아,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나머지 지역들은 다 지정됐어요. 아, 예. 자, 우리가 투자하실 때 소액 투자하실 때 네네. 투자하실 때 제가 이제 딱 세 가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첫 번째로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렇게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 아니면 재개발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자,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시세 차익을 높게 가져가려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내가 받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내가 시세 차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든가 공사비는 지역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역과 상관없이 사업비 같은 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면 시세 차익을 좀 크게 가져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첫 번째가요.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 좋은 데 투자하셔야 돼요. 즉 입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가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개발이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2, 3억 정도는 갈 지역이에요. 오. 왜 그러냐면 여기 네. 인근에 지금 왕십리 뉴타운이 있거든요. 네네. 예,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입주 연차가 한 10년 차 정도 돼요. 예.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 도심하고 인접해 있어서 이제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지하철에 네. 보면 2호선밖에 안 지나가요. 예. 근데 여기 신당동 일대는 뭐예요? 신당역 더블 역세권, 청구역 더블 역세권, 약수역 더블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트리플 역세권. 예, 지하철 접근성이 틀리죠,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18, 9억 정도 가요. 자, 그럼 신당동 일대 지금 아파트 들어서면 최소한 22, 3억 정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더라도 입지가 좋아야 된다. 근데 입지는 상당히 좋죠. 예, 그죠? 예. 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로 보면 항상 비교해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해서. 예.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나 다 어떻게 해요? 요즘은 주민들이 제한하죠. 그죠? 아, 네네네. 예, 그건 아시죠? 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다 지정을 해줬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 노후된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물량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주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빨리 아파트 공급해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도했던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아. 자, 주민 제한 방식은 뭐예요? 그냥 버텀업 방식이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버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신속이니 뭐하니 역세권이니 다 주민 제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 자,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제안해서 즉 제안은 만약에 모아타운 요건에 맞으면 모아타운, 신속 요건에 맞으면 신속, 만약에 역세권 요건에 맞으면 역세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주민 제한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입지라던가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요. 무관하게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면 그냥 지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입지가 만약에 A하고 B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A가 먼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뭐 신속통합계획으로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 A에 투자해야 돼요? B에 투자해야 돼요? A에다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자, A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비슷한 입지에 있는 B에 먼저 투자해 놓고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입지와 사업성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또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A에 투자하지 말고 B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만약에 입지가 훨씬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장충초등학교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벌써 신당역이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신당 19역. 여기 2년 전에 벌써 신속통합계에 선정됐어요. 여기 투자 금액 10억대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아래쪽 신당 19역 옆에가 됐으니까 요 주변에 주택가도 되지 않았겠어요? 네. 여기가 작년만 하더라도 1억 5천에서 2억 투자 가능했었거든요. 예. 자, 근데 올해 여기 신속통합기에 출연하면서 지금 투자 금액은 3억대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됐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여기가 안 됐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네. 그런데 입지는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신 요 입지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서울 도심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서열화가 되어 있냐면 도심과의 접근성, 즉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서열화되어 있는데 얘는 다 이제 도심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 장충초등학교 주변 옆에 그 3호선 라인 지나가죠? 예. 요 3호선이 어디 가요? 강남 가요. 그렇죠. 강남가의 접근성도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품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같은 단지라도 옆에 공원이 있으면 더 비싸겠죠? 예. 옆에 장충당 공원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번, 2번, 3번 중에 입지는 어디가 좋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3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격은 싸죠. 아직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사놔야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인근 지역과의 입지를 비교하시면 투자 지역이 이제 바로 투자 지역을 내가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입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비교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라. 그죠? 네. 세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노후도가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아타운을 하려면 20년 57%,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신속을 하려면 30년 60%, 그죠? 그다음에 네네.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30년 60%에 1차 역세권 350m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죠? 네네. 자, 여기 노후도는요. 지금 보시는 데 가보면 노후도 높죠? 네네네. 여기 30년 노후도가 73%예요. 와. 자, 거기에다가 네. 여기에서 다 역세권이죠. 네. 여기는 다 역방근 35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속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역세권 개발까지도 역세권. 사실은 네.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보시고 입지 선점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명쾌하게 답변 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하시다가도 또 고민되신다면 또 한 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서울 아파트 시장 내에 신조어가 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얼죽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것도 줄여서 얼죽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를 향한 수요자들의 그 열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 신축 아파트가 투자 면에서도 가치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죠. 자, 최근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졌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시장이 지금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릴 때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라던가 아파트 연식에 대한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어 죽어도 신축. 왜 그러냐면요. 자,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사비가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사업비가. 그죠? 예, 사업비가 급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등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그 공사 현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주 52시간 근무에다가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안전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안전이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인원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기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단가와의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사비가 2배 이상 뛰었죠.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철거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몇 개월을 받냐면 보통 30개월 받습니다. 근데요, 지금 얼마 부른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 48개월에서 50개월 봐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공사비. 예.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공사비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정비 사업장마다 가장 큰 분쟁은요, 예, 공사비 분쟁이에요. 예, 그래서 서울시라던가 지금 정신 없습니다. 이거 공사비 분쟁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런 거죠. 공사비에 대한 부담 증가는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공사비 앞으로 계속 오르는데 지금 신축이 제일 싼 거야. 공사비 제일 싼 거야. 그래서 신축이 지금 가장 싸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신축 선호도가 그래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또 이게 공사비도 오르고 또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요. 한번 보세요. 예. 자, 뭐 2014년, 2016년, 18년, 20년, 22년 2년 단위로 지금 만든 건데요. 2년 단 만든 건데 자, 여기서 요 사이는 뭐 별로 안 올랐죠. 요 사이는. 자, 그런데 2020년부터 여기까지 하면요. 거의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요. 2배 올랐습니다. 2배. 2배가 더 올랐어요. 예, 여기다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24, 262, 248, 5,292만 원 나오네요. 근데 지금 5,469만 원이에요. 4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2배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예. 왜? 신축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그죠? 예, 거기다가 공사비는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닌 우리가 이제 뭐 강남 상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니까 우리가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 상구하고 용산을 제외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닌 강북 지역도 지금 최초 분양가가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분양한 공덕 1구역. 예. 그 경쟁률이 한 400대 1 나왔었거든요. 예,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예, 여기 같은 경우가 평당 분양가가 5,300만 원이었어요. 예, 400대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거죠. 자,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너무 이제 수요자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다시 재건축 아파트가 곽강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든가 구축 아파트가 한번 자료를 볼게요. 자, 서울의 아파트 연식별 매매 가격 변동폭을 보면요. 이게 빨간색이 5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20년 초과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죠. 그런데 그 전에는 계속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높았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역전됐어요. 여기 지금 데드 크로스 되면서 여기서 지금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신축보다 구축의 가격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서울의 아파트 연식별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년 이하의 아파트는 요건데요. 10년 이하 아파트는 그동안 비중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30년 초과 아파트. 자, 30년 초과 아파트는 뭡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렇게 비중이 줄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 늘어났다가 최근에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30년 초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쭉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의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요. 이런 거죠. 최근에 물론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원래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재건축 재개발 똑같습니다. 75% 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88 대책을 보면 재건축에 한해서는 75%에서 70%로 완화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는 재건축도 안전진단 통과 없이 안전진단 없이 그냥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도 맞아요. 근데 얘는 아주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이유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르지 못했냐면요. 자, 보세요. 레미안 원베일리 한번 볼게요. 레미안 원베일리가요. 자, 이번에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조망 나오는 거 지금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60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 33평 대지 지분이요. 약 11평이에요. 자, 그럼 이거 지분당 얼마입니까? 5억 5천. 자,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대지 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30년이 넘어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지금 또 보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재건축 아파트가,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무조건 오르냐? 또 이건 아니에요. 예. 지금 오르는 지역만 오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증가는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사업비 증가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남에서 아파트 짓나, 저기 강북에서 아파트 짓나, 공사비는 똑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면, 그럼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겠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면 중요한 거는 추가 분담금이 증가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추가 분담금은 늘어났는데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런 데는 이제 사업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즉 입지가 좋은 재건축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상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건축 지역들은 상당히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보면 오르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하급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가격은 낮아. 즉 추가 분담금 늘어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의 이익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도 낮고 거래량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지금 이제 현재 신축에 대한 선호도에서 30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가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양극화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러서 자,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도 지금 양극화되는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재건축, 재개발 기본 원칙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새 아파트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해서 새 아파트 공급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재개발 시장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 도심의 뉴타운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뉴타운들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은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도 지금 양극화가 돼가고 있고 재개발도 지금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거고 지금 뭐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지금 현재 선정된 지역들도 입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도요. 신속 모아타운 역세권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입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에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거죠. 재개발에서. 간단하죠. 조합원들의 비율이 낮거나,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어서 일반 물량이 많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거나, 또 이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재건축으로 지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근데 재건축도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아울러서 재개발도 지역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입지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분양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재개발도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잘 선택을 해야겠죠. 투자에 있어서는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대표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죠. 예,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들에 비해서 지금의 MZ 세대들,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울에 사실 내 집 마련하기 일반 직장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 대비 주택 가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MZ 세대들이, 지금의 20, 30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허리가 되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해서 시간을 또 좀 길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을 해서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아니면 뭐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세 차익을 얻기가 상당히 쉽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세미나에서는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좀 나중에 황금알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역적인 공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깃하게 됩니다. 소액 투자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문의 번호는 동일합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 도움 드리겠고요. 바로 내일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 동일하게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는 천안을 거주하고 있고요. 네, 아들이 합정역 근처에 네, 빌라를 전세로 얻어갖고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만기가 돼가지고 네, 이사를 나가야 될 형편이라서 네, 이제 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보는 중인데 네, 거기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거기 모아타운 예정지에다가 차라리 사는 게 어떠냐고 네,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 지금 그 뭐 사도 되는지 네, 잘 모르는 데다가 네, 그 신축 가격 빌라 나온 게 네, 5억 3천에 나왔는데 네, 그게 제일 부동산에 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뭐 사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드님께서 일단은 서울에 계속 거주하실 예정인가 봐요. 네네. 네, 합정동 지금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합정동 모아타운 예정지 다세대 주택 매수 고민이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도 검색은 마무리하셨으니까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합정동 모아타운 쪽이요. 예. 네, 그럼 저희 혹시 아들이 사는데 주소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예, 대략 어디 쪽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뒤에 살고 있거든요. 아, 성산, 여기가 지금 합정역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산초등학교 쪽, 요쪽이죠? 그쵸? 네, 예, 요쪽에 지금 모아타운 지금 추진 중인데, 모아타운 투자가 어떠냐, 그죠? 예.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일단은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모아타운이 뭔지 아세요? 뭐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홀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아니죠. 아니, 모아타운도 모르시는데 왜 투자하세요? 알고 투자하셔야지. 예, 자, 먼저 제가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개념을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 서울은요,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재개발을 했죠. 그렇죠? 뉴타운도 하고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큰 땅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런 재개발 뉴타운이 불가능한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작은 땅들, 네. 그죠? 네.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짜투리 땅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짜투리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아, 모아타운은 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아, 네네. 그러니까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을 하는 건데 약간 소규모로 가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네. 예, 그래서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규모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노후도 요건보다는 조금 완화가 돼서요. 어떻게 완화가 됐냐? 기존의 노후도 요건은 30년 60%였는데 이 모아타운은 20년 57%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좀 완화가 됐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모아타운이 어떤 거예요? 모아타운 첫 번째, 재개발 방식인데 약간 좀 규모가 작게 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노후도 요건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요. 예, 여보세요? 네. 네네. 예, 그러니까 노후도가 그렇죠. 높은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고요. 노후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 여기 네. 지금 합정동도 지금 빌라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 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이 뭐냐면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서 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인데 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부담이 좀 크겠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또 네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합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아타운에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모아타운의 단점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려면 나중에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또 단점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높더라도 내가 좀 더 내더라도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 그러면 사업은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멘트가 가장 있죠.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사업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합정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마포 한강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33평 기준으로 20억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네.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합정동 같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얘는 뭐예요? 진행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아타운은 입지가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합정동은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네. 우리 시청자분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적인 한강변 라인에서 앞으로 지금 개발할 때가 남아있는 지역은요. 여기 망원 합정하고 나머지는 다 지정됐어요. 지정된 가격이 비싸고 또 자양동 일부 요 두 지역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 중요한 네. 거는 우리가 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합정동에 그렇죠.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한강 조망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다 아파트의 가치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기서도 한강이 보이나요? 여기도 다 나중에. 여기 성산초등학교 개발하면 이쪽도 한강변 라인이잖아요. 그죠?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 네.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차라리 제가 봤을 때 고맙습니다. 전세보다요, 그냥 매수 네. 쪽으로 가다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에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종일 흐렸는데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